어둠의 세계에 빠져 있는지 여부는 그가 맡은 직무의 3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발휘해서 성취유증 모형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뭘 합니까? 마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성과 책임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성과 책임을 완수한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 직무인식, 행동주의적 직무인식, 성과주의적 직무인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과연 유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의 특징은 그냥 무능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능함을 가장하기 위해서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의 경우를 봅시다. 여기서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윤석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붕괴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랬습니다. 청와대 기능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했어요. 어마어마한 낭비요, 국정을 마비시킨 거죠. 이태원 때 참사를 이뤄내도 몰상식한 후속 조치를 취했어요. 화물연대를 탄압했어요.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시하고 노동가치를 파괴했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징용 피해자의 제3자 배상을 한다고 했어요. 친일 외교 매국 행위를 했어요. 반중 외교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을 개정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농촌의 소멸과 국토가 파괴됐어요.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미친놈이죠. 김건희를 국정 파트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혼자 할 수 없으면 그만두면 돼요. 왜 김건희 같은 애를 국정 파트너로 삼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무단으로 변경했어요. 침묵하는 자가 범인인 거죠. 특수활동비는 불법적으로 오남용한 것이 분명해졌어요.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예요. 해병대 최상병이 사망사건을 불법 개입했어요. 법질서를 파괴했죠. 일본의 원전 핵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옹호했어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이것을 우리 국비를 들여서 홍보하여 미친놈이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했어요. 독립운동 공훈을 지우기 위해서 반역사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잼버리 대회 참사를 일으켰고 부산 엑스포 유치권 준비를 부족하게 해서 19대 119로 참패를 했어요. 아주 참사가 일어난 거죠. 국가적 대망신이었어요. 김건희 경우를 봅시다. 김건희도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볼 것인가. 김건희를 여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줄리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안혜옥 회장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이명수 기자 통화 내용을 사실을 조작하고 있고 학력 조작하고 경력 조작하고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조작하고 최은순과 은행 잔고 조작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그 명품점에 가서 쇼핑 조작하고 국책사업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조작하고 사진으로 이미지를 조작하고 명품 가방을 수수하고 이런 개수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은 명품 구매 해명 않겠다. 이것만 잘 섭취해줘도 고통스러운 변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 해명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이낙연의 경우를 봅시다. 이낙연은 이걸 여러 번 제가 강의했습니다. 이낙연의 경우는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을 사퇴시켰고요.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했어요. 지가 뭔데 사면을 건의해 지가. 중요한 개혁 조치를 방관했어요. 최성해와 내통했고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냈어요. 그 후에 하여튼 이거 말고도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붕괴했어요. 이재명을 계속 공격해요. 이재명을 이렇게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자기는 더 심해. 엉망진창이죠. 한동훈 봅시다. 한동훈은 해임해야 하는 이유. 한동훈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점점점 재판을 과정하는 중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10억 손배소를 했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 사실 여부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판사가 그거는 언론사가 의혹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술자리에 없었음을 증명해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증명해야 될 것이다. 판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제공 의혹이 한동훈한테 있어요. 검찰이 업무 추진비, 출장비, 특수활동비, 오남용, 횡령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탐사, 지금 뉴탐사죠. 뉴스타파에 대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혹 수사에서 수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죠.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계속 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장 청구하고 지금 그 짓을 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대차 이명박 BBK 소송비 대납 사건도 얼버무렸어요. 부실 인사검증, 정순신, 신원식, 요즘 나오는 건 넣지도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이놈이. 다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낙연, 윤석열과 김건희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거짓말로 붕괴하죠.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붕괴했죠. 한동훈도 누가 뭐라지도 않는데 혼자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어요. 이 네 사람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양정철, 이광재, 최재성, 이인영 스스로 붕괴시킨 사례죠. 전해철도 마찬가지고 주진우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어둠의 세계로 빠져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뭐죠? 결론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철퇴를 가하지 않자 이 사회는 모두 거짓말과 속임수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거짓말한 사람들에게는 상종하지 않는 우리의 한국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인류 문명을 이끌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 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든지 상관없이. 부탁의 말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시간 가까이 되니까 이제 힘이 떨어져서 여러분 이걸 많이 퍼날라서 우리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명심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명시화하여 주지의 사실이 되도록 어카운터빌리티를 만들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